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토요일 날이라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햇살이 가득한 시간에 나왔어요.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다육이들을 조금 내놨습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저 안쪽에서 다져지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내놔봤어요. 보통 이렇게 베란다에서 오전 햇빛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안쪽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을 받으면 다육이들이 굉장히 좋고 건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리가 부족하니까 저 아래 선반 속으로 들어가서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 있는 아이들, 이쪽은 아예 햇빛도 안 들죠. 그래도 밑에 칸의 꼬맹이들은 햇빛을 가득 받고 있네요. 이 아래 칸은 이렇게 햇빛이 여기까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햇빛을 최대한 충분히 보게 해줘야 하는데, 날씨가 이제 요즘 계속 좀 따뜻하니까 거리대에 나가는 게 좀 가능하네요. 그래도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좀 날씨가 조금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만 이게 가능하니까 일요일 날 날씨가 좋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안쪽에서 햇빛이 부족해서 이제 조금씩 웃자라는 다육이들이 보여요. 요 메두사도 물관수를 충분히 하고 안쪽에 두었더니 색도 빠지고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밑으로 처지는 입장이 있죠. 이게 이제 햇빛이 부족하니까 웃자라기도 하고, 치마 입는다고 하죠. 입장이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 화분 아래 땅을 향하는 그런 게 이제 치마를 입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햇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서히 다육이들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줄리아나도 그렇게 예쁜 색감이었는데 좀 칙칙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는 진짜 햇빛 혜택을 1도 못 봤어요. 맨 안쪽 구석에 있었는데 좀 순하고 착하다고 해가지고 안쪽에 놨더니 이것도 살짝 웃자라고 완전 초록빛 바다죠. 그런데 이렇게 적응 훈련이 안 된 다육이들 안쪽에서 햇빛을 못 받고, 그리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거리대에 나와가지고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내놓으실 때는 화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내놨냐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식물등을 사용하잖아요. 식물등도 빛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식물등을 쐬고 있으면 이렇게 화상 입는 확률도 많이 떨어져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등을 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 햇빛을 받아도 화상을 안 입지만, 어느 정도 오전 햇빛을 이렇게 아침 햇빛을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거리대 나가면 화상을 입지 않는데, 밑에서 그늘 쪽에 있던 아이들, 저렇게 그늘 쪽에 반그늘 저 안쪽에 해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런 아이들을 거리대에 내놓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겨울 햇빛에도 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적응 안 되는 아이들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대에 내놓을 때 조금 조심하시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들여놓고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은 진짜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로 내놓은 아이들은 햇빛 못 봐가지고 이렇게 다져지지 않는다 보여드렸던 요거는 아미스타랍니다. 아미스타도 베란다에서 좀 키워보겠다고 하는데 키가 큰 바람에 앞에다 못 내놓고 저렇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입장이 별로 다져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찰뚱 다져져서 얼굴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햇빛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저께 진짜 매일 안 다져진다 하고 말씀드린 아이가 이거 잔이에요. 잔이도 진짜 안 다져져요. 그래도 여름에 빗물 관수하고 얼굴이 탁 퍼져 있었다 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요게 사보에 나거든요. 핑크색으로 안에 들어와서 물이 예쁘게 들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요즘 색감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색감이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겨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색이 빠질 거예요. 식물등을 켜줘도 이제 서서히 빠집니다. 부족한 햇빛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색이 빠지죠. 그리고 요거는
레드탑이랍니다. 레드탑이 지금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자리 공간 때문에 두 아이가 있는 거를 하나씩은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집에서 뿌리 활짝 자라고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남겨놓고 새로 들어와서 분갈이한 아이를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사이즈가 더 작은데 그래도 베란다는 그래도 뿌리가 활착이 되어 있어야 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좋은 데는 조금 약한 아이를 보내서 거기서 건강해지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보여드렸던 파스텔이죠. 제가 분봉 화분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봄봄 화분이 조금 작은 사이즈. 요것도 사실은 큰 사이즈라 제가 앞쪽으로 내놓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엘샤랍니다. 엘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얼굴을 조금 동그랗게 모으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햇빛을 못 받는 쪽은 이렇게 연두연두 하잖아요. 이것도 화분을 좀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식물 등에 단련이 되어서 화상을 안 입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이렇게 초록빛이 있는 아이들이 화상에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얼굴 뾰족한 아이들 중에서 얼굴이 조금 벌어진다 싶은 아이들 이렇게 물 먹고서 얼굴이 이렇게 벌렸잖아요. 다육이들이 수분을 흡수를 하면 이렇게 팽창이 되어서 얼굴을 벌렸다가 또 수분이 마르면서 또 얼굴을 다시 모으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햇빛을 쐬어주면 좀 짤뚱 잦아지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오늘 제가 키핑장에 데려갈 거예요. 화분 사이즈도 너무 크고 분갈이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져지지 않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키핑장에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매일 보여드렸는데 아쉬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물이 들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분갈이 할 때요, 좀 상토 성분을 줄여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얼굴을 키우는 것보다 좀 짤뚱 다져가지고 예쁜 색감을 보는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이 분갈이 할 때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넣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렁이 분변토뿐 아니고요. 이제 봄 되면 봄 분갈이, 계절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육이들 상태를 보시고 내가 키우는 다육이가 얼굴을 키우고 성장하면서 색감은 잘 안 든다 할 때는 현재 쓰시는 흙보다 상토 비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줄여주시면 색감 위주로 그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다육이 성향을 봐가지고 저는 이 화키포던 같은 경우에는 분지도 해서 번식도 해서 덩치를 좀 크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상토 성분을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성장을 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서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은 성장보다는 내가 키우는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덩치 크는 것보다 좀 색감이 예쁘게 들고 따글하게 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잡으셨다면 상토 성분을 봄 분갈이 할 때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분갈이 때는요, 겨울을 보내고 봄, 여름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 때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런데 봄 분갈이 때는요, 여름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봄 분갈이 하실 때는 상토 성분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상토 성분, 영양 성분이 많으면 덩치를 키우고 뭐 번식하고 아가를 키우고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토 성분이 많으면 가을에 물들미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자라는 거죠. 상토 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그래도 건강세는 너무 좋아요. 색감은 안 들었지만 굉장히 짱짱하고 덩치를 엄청 키우고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게 내 목적이다 하면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하는 거고요. 나는 따글따글하게 굳혀서 다져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고 목표를 정하셨다면 봄 분갈이 할 때 상토 성분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아니면 이제 배합토를 사서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마사토 성분 있죠. 꼭 마사토가 아니래도 뭐 녹소토나 저곡토나 산야초나 이런 거를 한 줌 더 넣어가지고 상토 성분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면은 여름도 다 잘 견디고요. 그리고 가을 때 예쁜 색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봄 분갈이 할 때 지금 현재 겨울 다육이를 잘 관찰을 하시고요. 대부분 다육이들이 다져지지 않고 이렇게 성장세를 보인다 하면 상토를 줄이는 거고, 내가 키우는 다육이들은 이상하게 얼굴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크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봄 분갈이 할 때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좀 통통하게 그렇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 다육이 베란다 상태를 자세히 관찰을 하세요. 제가 1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인가, 하도 제 다육이들이 좀 말라가고 얼굴이 자꾸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그래서 물도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주고, 또 흙의 비율을 제가 베란다 때 8대2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7대3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다육이들이 이렇게 덩치를 키우더라고요. 얼굴을 줄이거나 쪼그라들거나 그건 없어요. 그냥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자꾸 커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들 등치가 좀 많이 커졌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통통하게 키우는 목적은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육이들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성장 속도도 조금 느려지고요. 아무리 성장을 시키려고 초록초록하게 그렇게 키워도 나이가 먹으면 물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우리 초보마님들은 분갈이 할 때 내 다육이 상태를 보고 봄 분갈이 할 때 흙의 비율을 가감해서 더 넣고 빼고 요걸로 조절해 가지고 다육이 수영을 예쁘게 키우고 싶은 아이는 키우고, 또 다져서 줄이고 싶은 아이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2월 분갈이 때부터, 이제 봄 분갈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하시면 가을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다 모든 분들께서 통통하고 짤뚱하게 키우는 걸 좀 원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키우는 장소가 베란다기 때문에 저처럼 등치를 자꾸 키워가지고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쁜 색감을 보기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요, 내가 키우는 다육이가 얼굴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하면 상토 성분을 조금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조금만 0.5에서 1% 정도만 높여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키우는 다육이들이 지금 상태가 다 이렇다, 푸르푸르 퍼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굴만 크고 퍼렁이고 이런 상태가 된다 하면 봄 분갈이 하실 때 상토 성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요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짤뚱떼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제 조금씩, 이게 한 번은 안 되지만 한 1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육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상토 성분을 좀 많이 넣어서 좀 키워가지고, 이 아이는 덩치가 크면 키핑장에 옮겨서라도 이 얼굴 2두짜리가 4두가 되고 8두가 되고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아주 이쁩니다. 카메라를 들었으니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저거 이쁘죠? 이것도 조금 물이 빠지는 듯 싶어가지고 제가 내놨어요. 이거 구미무랍니다. 구미무는 난이도가 약간은 있는 아이예요. 홍매화, 구미모,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은 좀 까칠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장점에서 녹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장점에 균이 타면 이 생장점에 있는 입장이 없어지면서 좀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균제, 살충제를 살짝 얼굴에만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그래도 예쁜 꽃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큰답니다. 근데 자구에는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홍매화는 그래도 분지를 하는데 이 아이는 분지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졌었을 때도 그냥 자기 얼굴 그대로 외두로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2개가 나오면 하고 좋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엽이 하나 떨어져서 뛸려고 그랬더니. 자, 그리고 요거는 헤라예요. 헤라는 제가 데려다 놓고요, 올 때 진짜 예쁜 색감이었어요. 요 아이 때문에 헤라를 들이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도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높여서 그러는지 이렇게 성장만 해요.
밑에 아가가 목대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얘도 얼굴을 빵빵 키웠어요. 요거하고 같이 들어왔던 외두가 얼굴이 줄어들어 가지고 요것도 상토 성분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분갈이를 해줬더니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쁜 색감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봄에 분갈이 할 때 조금 상토 성분 그렇게 해주려고요. 자, 간주는 제가 그냥 이런 미인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런 풀일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보다는 조금 마디게 키워요. 왜냐하면 그 알사탕처럼 만든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훨씬 이뻐요. 얼굴이 길쭉길쭉한 것보다. 그래서 이런 미인 종류는 지금 현재 상태 상관없이 조금 흙의 비율을 마디게 해서 키우는 게 훨씬 좋답니다. 이 아이는 간주예요. 간주. 그리고 요거 아리엘은요, 이것도 오늘 키핑장에 좀 보낼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햇빛 좋은 자리에다가 항상 놨어요. 맨 앞자리에다가. 그랬는데 이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는 조금 다져지긴 했는데 그래도 햇빛이 좀 부족하니까 밑에 입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강몸이거든요. 분갈이 할 때도 됐고 해서 키핑장에 좀 데려가서 좀 다져져서 또 꽃 모양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실컷 보고 이제 미운 아이들만 골라서 키핑장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로찌인데요. 로찌하고 라울은 제가 베란다에서 이쁘게를 한 번을 못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서도 라울하고 모찌를 좀 예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현재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라울은 걱정 안 했는데 라울이 아프고요. 이 로찌는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로찌는 라울보다는 조금 더 까칠해요. 근데 의외로 생각 외로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 가을에 거리대에 내놔가지고 또 따글따글하게 요것도 얼굴을 키우면 그닥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많아서 그렇게 하려면 상토 성분을 좀 마디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영상으로 하나씩 그냥 보여드렸죠. 이것도 지금 에오니움 썩고 이것도 웃자 두 개 다 웃자랐잖아요. 얘는 작년에 꼬집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색감이 진짜 이뻤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웃자라기도 하고 그랬고, 요것도 메디사도 웃자라고 해서 요거 조금 추운 날짜가 지나면 꼬집기 2개 해주려고요. 얘도 꼬집기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봄 되면 에어니엄 속돌 꼬집기 해가지고 얼굴을 2배로 만들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셔야 한답니다. 너무 추울 땐 하지 마시고요. 조금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고 그렇게 되면 초봄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겨울에 해도 온도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얼지 않게 온도 관리만 해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 햇빛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저 원정 방울 복랑금도 아이고야 다음번에는 제가 이 아이를 저면 관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물 관수도 충분히 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한 번 더 줬어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주름이 펴지질 않아가지고 이제 다음 물텀 관수 때는 이 아이를 안에다 들여놓고 제가 저면 관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분갈이도 해줬거든요. 2003년 10월에 했다라고 멸창에 보이시죠?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면 관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겨울에 저면 관수 하는 거 초보만님들 그대로 따라 했다가 입장이 전부 물음이 왔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자, 겨울에 저면 관수 할 때는요, 물의 높이를 낮게 해주세요. 낮게. 이렇게 엉덩이 뿌리 좀 이렇게 닿게. 물이 요 정도 높이면은요, 물이 흡수해서 차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젖어요. 그러면 뿌리 끄트머리까지 이제 젖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담그면 이 위에까지 다 젖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담그면 이 뿌리가 약하고 겨울에 또 많이 다육이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겨울에 함부로 저면 관수하면 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면 관수를 만약에 하시려면 뿌리가 건강한 아이들, 그 로제트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바짝 마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저면 관수 하시되 아주 낮은 저면 관수, 물의 수위 높이를 이렇게 발만 담그게끔 배수구멍에 물이 짤락짤락 이렇게 달 정도, 그 정도로의 저면 관수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답니다.
자, 제가 1월인데 이제 겨울 한가운데인데 마음은 벌써 봄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 이제 봄 분갈이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을 때 거의 못 해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봄 분갈이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상태 살펴보고 기록을 해두고 이렇게 이제 좀 짤뚱 다져진 아이들은 이제 그대로 하고요. 얼굴을 이제 빵실 키우는 이런 아이들은 좀 상토 성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 줄인다는 게 상토를 뺄 수가 없잖아요. 마사 성분을 한 줌씩 더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얼굴을 줄이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줄이면 이런 거는 상토 성분을 조금 한 줌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감해서 분갈이를 하면 이제 또 고르게 같은 균형적으로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겨울인데 이제 봄 분갈이 준비를 미리 말씀하죠. 근데 다육이들은요 한 계절 빨리 가요. 한 달 정도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느낄 때 4월 정도 돼야 봄을 느끼는데 이 아이들은 2월 달 되면 벌써 봄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햇살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거리대에 조금 내놔봤는데요. 주말만 이게 가능하니까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렇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견디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이따 오후에 저녁 8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이 있죠. 자, 다육이 이야기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보 좀 많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보따리 하나씩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